혹시 요즘 부쩍 외롭다고 느끼지는 않습니까? 노년이 되면 외로움이 조용히 스며듭니다. 젊었을 때는 가족과 일에 치여 외로움을 느낄 틈조차 없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주변은 점점 더 조용해지고 연락 오던 사람들은 뜸해지며 문득 거울을 보면 혼자가 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순간 깊고도 처절한 외로움이 시작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외로움을 해결하는 방법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의지하려 하고 친구에게 기대려 하지만 결국 남는 것은 더 깊어진 허무함뿐입니다. 외로움은 누군가가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깨부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노년의 외로움을 없애는 뜻밖의 방법 7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외롭고 쓸쓸한 노년을 보내고 싶지 않다면 이 내용을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익숙한 인간관계를 버려라입니다. 노년이 외로운 가장 큰 이유는 익숙한 인간관계에 매달리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함께해온 가족, 오랜 친구, 가까운 이웃과의 관계가 외로움을 해소해 줄 것 같지만 오히려 정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변하고 상황도 달라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변하지 않는 관계를 유지하려 애쓰고 결국 그 안에서 더 깊은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자식들에게 의지하려 하지만 자식들은 이미 각자의 삶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부모를 찾던 자식들도 나이가 들수록 바빠지고 결국 부모는 뒤로 밀려나게 됩니다. 명절이나 특별한 날이 아니면 연락조차 오지 않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그런데도 부모는 자식에게 집착하며 기대를 버리지 못합니다. 그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고 그 실망은 더 깊은 외로움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가족이라는 이름이 오히려 외로움을 가중시키는 역설적인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랜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었을 때는 함께 시간을 보내며 우정을 나눴지만 노년이 되면 친구들도 각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어떤 친구는 건강이 나빠지고 어떤 친구는 가족을 돌보느라 바빠지며 어떤 친구는 연락조차 두절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관계를 놓지 못하고 예전처럼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에 빠집니다. 그러나 현실은 냉정합니다. 함께했던 시간들이 많을수록 상대가 멀어지는 순간 더 큰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익숙한 인간관계를 과감히 정리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를 찾지 않는 자식에게 집착하지 마십시오. 연락이 없는 친구를 그리워하며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관계를 만들 때 외로움이 사라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관계가 전부가 아닙니다. 노년에도 새로운 인연은 얼마든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동호회, 봉사활동, 문화센터, 여행 모임 등에는 나와 같은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의 인간관계를 붙잡고 있기보다 미래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익숙한 관계를 버린다는 것은 단절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위한 시작입니다. 노년의 외로움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지금까지 매달려왔던 인간관계를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과감히 내려놓으십시오. 그때부터 진짜 외로움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돈을 써라, 아낌없이 써라입니다. 노년의 외로움을 해결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는 돈을 제대로 쓰는 것입니다. 평생을 아끼고 모으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그 돈을 나를 위해 과감하게 써야 할 때입니다. 노년이 외로운 이유는 단순히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방치했기 때문입니다. 내 기분을 좋게 만들고 내 삶을 풍요롭게 하는데 돈을 쓰지 않으니 하루하루가 무료하고 쓸쓸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혹시 모를 미래를 위해라며 돈을 아껴둡니다. 하지만 과연 그 미래가 언제 올까요? 나중을 위해 아껴둔 돈이 결국 병원비로 사라지고 내가 즐기지도 못한 채 자식들에게 상속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정작 내가 즐기지도 못하고 떠난다면 그동안 아껴온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쓰지 않으면 결국 다른 사람이 쓰게 됩니다. 돈을 제대로 써야 합니다. 내가 기분 좋을 곳에 가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며 내가 즐거운 곳에 투자해야 합니다. 가고 싶었던 여행지를 찾아 떠나고 값비싼 한 끼 식사를 즐기고 관심 있던 취미를 배우십시오. 고급 호텔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원하는 옷을 사고 필요한 곳에 투자하십시오. 이렇게 돈을 쓰면 내 삶이 단조롭지 않게 변하고 자연스럽게 새로운 경험과 새로운 인간관계가 생깁니다.
외로움은 반복되는 무료한 일상에서 피어나는 것이지만 돈을 쓰는 순간 그 패턴이 깨지고 새로운 활력이 생깁니다. 반대로 돈을 아끼며 사는 사람일수록 점점 움츠러들고 세상과 단절됩니다. 괜히 돈 썼다가 나중에 후회하면 어쩌지? 라는 생각이 발목을 잡고 결국 평생 돈만 모으다가 외롭고 쓸쓸한 노년을 맞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젊었을 때는 돈이 나를 위해 일했지만 노년에는 내가 돈을 제대로 써야 합니다. 돈을 모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써야 내 삶이 행복해지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로움을 없애는 가장 빠른 방법은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돈을 쓸 줄 아는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식들에게 남겨주려 아끼지 마십시오. 그들은 당신이 아끼지 않아도 잘 살아갑니다. 오히려 당신이 돈을 아끼고 쓸쓸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자식들은 죄책감을 느끼고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노년의 외로움은 결국 내가 나를 얼마나 소중하게 대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내 기분을 좋게 만들고 내 삶을 활력 있게 만들어주는 곳에 돈을 아낌없이 쓰십시오. 지금 돈을 쓰는 순간 외로움은 사라지고 행복이 찾아옵니다. 세 번째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라, 무조건 만나라입니다. 노년의 외로움을 해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익숙한 얼굴들과만 어울리며 살아가다 보면 세상은 점점 좁아지고 외로움은 더욱 깊어집니다. 반대로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새로운 대화가 생기고 새로운 경험이 쌓이며 삶이 활력을 되찾습니다. 지금 당장 새로운 인연을 만들지 않는다면 당신의 노년은 점점 더 조용하고 쓸쓸한 방향으로 흘러갈 것입니다. 많은 노년층이 새로운 인간관계를 두려워합니다. 이 나이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뭐래? 라고 생각하는 순간 당신의 인생은 정지 버튼을 누른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언제든지 새로운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연이 생기는 순간 삶은 놀라울 정도로 달라집니다.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위해 일부러 특별한 노력을 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내가 관심 있는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운동을 좋아한다면 헬스장이나 요가 클래스를 등록하고 책을 좋아한다면 독서 모임에 나가고 취미가 없다면 다양한 동호회나 문화센터를 찾아보십시오. 중요한 것은 일단 발을 들여놓는 것입니다. 한 번만 가보면 생각보다 쉬운 일이라는 걸 깨닫게 될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이 꼭 동년배일 필요는 없습니다. 젊은 세대와도 교류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세대 간 소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많고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도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세대와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젊은 감각을 유지할 수 있고 삶의 새로운 시각이 생깁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나는 혼자가 편해라는 착각에 빠지는 것입니다. 혼자가 편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새로운 관계를 만들 용기가 부족한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본질적으로 사회적 동물이며 관계가 단절될수록 외로움은 점점 커집니다. 혼자가 편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막상 새로운 인연이 생기면 왜 진작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라고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로움을 피하려면 무조건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외로움은 깊어지고 우울함이 따라옵니다.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십시오.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고 새로운 세상에 발을 들여놓으십시오. 그 순간 노년의 외로움은 사라지고 삶은 다시 활력을 찾을 것입니다. 네 번째는 집에서 나와라, 무조건 나와라입니다. 노년의 외로움을 가장 심하게 느끼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 집에만 틀어박혀 있다는 것이다. 하루 종일 TV만 보고 스마트폰만 만지작거리며 침대에 누워 시간을 때우는 생활을 반복하다 보면 외로움은 점점 깊어진다. 사람을 만나지도 않고 새로운 자극도 없이 같은 공간에서 같은 루틴을 반복하면 당연히 외로울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나갈 곳이 없다, 만날 사람이 없다라는 핑계를 대며 스스로를 집 안에 가둔다. 이것이야말로 노년을 지옥으로 만드는 가장 위험한 습관이다. 젊었을 때는 직장과 사회생활을 하며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만났고 가족들과도 함께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노년이 되면 모든 것이 달라진다. 은퇴 후에는 사람을 만날 기회가 줄어들고 자식들은 각자의 삶을 살기 바쁘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답은 간단하다. 무조건 집 밖으로 나와야 한다.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다. 몸이 먼저 외로움을 만든다. 집에만 있으면 활동량이 줄고 햇빛을 보지 않으며 신체적인 움직임이 거의 없어진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울감이 찾아오고 결국 아무것도 하기 싫어진다. 이것이 반복되면 사람은 점점 더 움츠러들고 인간관계까지 멀어지면서 극도의 고립감이 생긴다. 이 상황을 깨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매일 일정한 시간에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이다. 꼭 특별한 일이 없어도 좋다. 동네 공원을 산책하고 카페에서 차 한 잔을 마시고 마트에 들러 장을 보는 사소한 행동 하나만으로도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밖에 나오는 순간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눈을 마주치고 가벼운 대화를 나눌 기회가 생긴다. 이것이 바로 외로움을 해결하는 첫걸음이다. 더 나아가 의식적으로 새로운 환경을 찾아가라. 매일 같은 길만 걷지 말고 새로운 장소를 탐험해보라. 도서관, 복지관, 문화센터, 전시회, 시장, 심지어 동네 작은 가게라도 좋다. 새로운 공간에 가면 자연스럽게 새로운 사람들과 마주치게 된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가 당신의 삶을 바꾼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습관을 만드는 것이다. 오늘은 기분이 안 좋으니까 나가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다시 집 안에 갇히게 된다. 무조건 하루 한 번은 집 밖으로 나가라. 비가 오든 바람이 불든 기분이 좋든 나쁘든 이유를 만들지 말고 그냥 나가라. 집에 있으면 점점 더 고립되고 외로워진다. 하지만 밖으로 나오는 순간 세상은 당신을 반겨줄 것이다. 외로움을 없애고 싶다면 지금 당장 집 밖으로 나가라. 노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다섯 번째는 무조건 새로운 것을 배워라. 입니다. 노년의 외로움을 극복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다. 사람은 멈추는 순간부터 외로움을 느낀다. 새로운 경험이 없고 똑같은 일상만 반복되면 결국 삶은 무료해지고 고립된다. 하지만 반대로 배움이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다. 배우는 순간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대화가 생기며 삶의 활력이 되살아난다. 결국 외로운 사람과 외롭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배우느냐, 배우지 않느냐의 차이다. 많은 노년층이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에 소극적이다. 이 나이에 뭘 배워? 배운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어? 라고 생각하는 순간 인생은 그대로 정지해버린다. 하지만 배움을 시작하는 순간 생각이 달라진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바꾸는 행위이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는 것만으로도 세상과의 연결고리가 달라진다. SNS를 활용하면 새로운 사람들과 쉽게 소통할 수 있고 유튜브를 통해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얻을 수 있으며 온라인 모임에 참여하며 활동 반경을 넓힐 수도 있다. 스마트폰을 모른다고 외면하는 순간 세상과의 연결이 끊어지고 고립이 시작된다. 하지만 배우는 순간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된다. 또한 취미 활동을 배우는 것도 외로움을 없애는 강력한 방법이다. 그림을 배우면 미술관에 가고 싶어지고 악기를 배우면 연주 모임을 찾게 된다. 운동을 배우면 건강도 좋아지고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도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중요한 것은 관심 있는 분야를 찾고 그것을 깊이 파고드는 것이다. 배우기 시작하면 인생에 새로운 목표가 생기고 더 이상 외로울 틈이 없어진다. 더 나아가 배움은 자존감을 높인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나는 이제 늙었어. 이제 새로운 건 어렵겠지라는 생각을 하며 스스로를 한계에 가둔다. 하지만 새로운 것을 배우면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고 그 자신감이 삶을 긍정적으로 바꾼다. 배우는 사람은 젊어지고 배움을 멈춘 사람은 늙어간다. 외로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멀리 있지 않다. 새로운 것을 배우면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목표가 생기며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 배움을 멈추는 순간 외로움이 시작되지만 배우는 순간 외로움은 사라진다. 지금 당장 배우고 싶은 것을 찾아 시작해보라. 그 순간 당신의 노년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여섯 번째는 절대 도움받으려 하지 마라. 오히려 베풀어라. 입니다. 노년의 외로운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받는 것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젊었을 때부터 누군가에게 기대고 누군가가 나를 챙겨주기를 바라는 삶을 살아왔다. 하지만 노년에는 이 방식이 통하지 않는다.
자식들이 예전처럼 부모를 챙기지 않고 친구들도 각자의 삶을 살기 바쁘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누군가가 나를 신경 써 주길 바라며 기대가 무너질 때마다 더 깊은 외로움에 빠진다. 외로움을 극복하는 강력한 방법은 단 하나다. 기대하지 말고 오히려 베푸는 사람이 되어라.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으려 할수록 사람들은 나를 피한다. 하지만 반대로 내가 먼저 베풀고 나누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나를 찾게 된다. 결국 외로운 사람과 외롭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받으려 하느냐, 주려 하느냐의 차이다. 한번 생각해보라. 주변에서 나 힘드니까 좀 도와줘. 왜 연락 안 해? 라고 말하는 사람과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 이거 내가 좋아할 것 같아서 준비했어 라고 말하는 사람 중 누가 더 매력적인가? 사람들은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보다 도움을 주는 사람에게 더 끌리게 되어 있다. 도움을 주는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이고 결국 그는 외로움을 느낄 틈이 없다. 노년에 베푼다는 것은 절대 거창한 일이 아니다. 작은 일부터 시작하면 된다. 길에서 만난 사람에게 따뜻한 인사를 건네고 옆집 이웃에게 작은 선물을 전하고 어려운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라.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을 하거나 동네 아이들에게 지식을 나누거나 후배들에게 인생의 경험을 이야기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런 사소한 행동들이 쌓이면 내 주변에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된다. 무엇보다 베푸는 행위는 나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누군가를 도와줄 때 우리는 내가 아직 가치 있는 존재라는 느낌을 받는다. 도움을 주는 순간 삶의 의미가 생기고 외로움은 자연스럽게 사라진다.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것은 얼마나 받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나누었느냐이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것을 받았다면 이제는 줄 차례다. 도움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어라. 그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외롭지 않을 것이다. 외로움은 사라지고 삶은 더 풍요로워질 것이다. 7번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오히려 준비하라. 입니다. 노년의 외로움은 결국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시작된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맞이할 죽음을 떠올리게 된다. 젊었을 때는 멀게만 느껴졌던 것이 이제는 점점 현실로 다가온다. 친구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몸은 예전 같지 않고 혼자 남겨질 것 같은 두려움이 커지면서 깊은 외로움이 찾아온다. 하지만 죽음을 두려워하는 순간 인생은 끝난다. 오히려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철저히 준비하는 사람이 마지막까지 외롭지 않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를 꺼린다. 그런 생각하면 안 된다. 아직 멀었다라고 애써 외면하지만 준비하지 않은 죽음만큼 비참한 것도 없다. 막상 현실이 닥치면 아무것도 정리되지 않은 채 고립되고 남은 사람들에게 부담만 남긴다. 반대로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은 삶을 더 적극적으로 살아간다. 오히려 죽음을 인정하는 순간 남은 시간 동안 무엇을 해야 할지가 명확해지고 외로움이 아니라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죽음을 준비해야 할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가 원하는 마지막을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다. 재산 정리는 물론이고 장례 방식, 유언장 작성, 연명치료 여부까지 모든 것을 미리 정해 놓아야 한다. 이런 준비를 하면 삶의 주도권을 다시 찾을 수 있다. 나는 내 인생을 끝까지 내 뜻대로 살겠다는 마음가짐이 생기면서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진다. 또한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단순히 유산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더 가치 있게 살아가는 것이다. 죽음을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남은 인생을 어떻게 보낼지 진지하게 고민하게 된다. 어차피 언젠가 끝이 있다면 지금 하고 싶은 것을 하자라는 용기가 생긴다. 하고 싶은 여행을 떠나고 만나고 싶었던 사람을 만나고 하고 싶었던 일을 시도하게 된다. 결국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이 더 열정적으로 삶을 살게 된다. 마지막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스스로 외롭지 않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평소에 인간관계를 정리하고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마음 편한 곳에서 생활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새로운 공동체에 속하는 것도 방법이다. 함께 삶을 공유하고 서로를 돌봐주는 네트워크를 만들면 마지막 순간까지도 외롭지 않다. 노년의 외로움은 죽음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외면한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내 방식대로 정리하는 순간 외로움은 사라지고 삶은 더욱 빛난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철저하게 준비하라. 그 순간 당신은 누구보다도 당당하고 충만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외로움은 피한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정면으로 부딪히고 깨부술 때만 해결됩니다. 지금까지의 방법을 다시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익숙한 인간관계를 버리고 돈을 쓰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집 밖으로 나가고 배우고 베풀고 죽음을 준비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노년의 외로움을 뿌리째 뽑아내는 강력한 방법들입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외로움에 갇혀 남은 생을 후회 속에서 보낼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당장 변화의 발걸음을 내디뎌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입니까? 인생의 끝이 외로움으로 채워질 필요는 없습니다. 노년의 삶도 여러분이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변화할 때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혹시 요즘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외롭다고 느끼지는 않습니까? 노년의 외로움은 조용히 스며들어 삶을 잠식합니다. 가족과 친구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주변은 점점 더 조용해집니다. 그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외로움이라는 거대한 공허함이 밀려옵니다. 하지만 외로움은 결코 피한다고 사라지는 감정이 아닙니다. 스스로 극복하려는 노력이 있어야만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혼자 있어도 행복한 사람과 외로움에 갇혀 사는 사람의 차이는 단순합니다. 바로 삶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지금부터 노년의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7가지 강력한 실천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을 따라간다면 외로움은 더 이상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할 것입니다. 좋아요, 구독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정말 좋아요 누르셨습니까?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실천법은 혼자서도 맛있게 식사하기입니다. 혹시 밥을 대충 때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혼자 식사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젊었을 때는 가족과 함께 먹었고 직장에서는 동료들과 어울려 식사했습니다. 하지만 노년이 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자식들은 각자의 삶을 살고 함께 밥을 먹던 배우자나 친구들도 점점 곁을 떠나게 됩니다. 결국 혼자 밥을 먹어야 하는 순간이 찾아오지만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혼자 식사하는 것이 외롭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대충 한 끼 때우고 김치 하나에 밥만 먹거나 인스턴트 음식으로 끼니를 해결해 버립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다 보면 식사 시간이 점점 고통스러워지고 나아가 삶 자체가 무의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음식을 대충 먹는다는 것은 결국 내 삶을 대충 살아간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혼자서도 맛있게 식사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들은 음식을 허투루 대하지 않고 오히려 혼자 먹는 시간을 더 풍요롭게 만듭니다. 예쁘게 차려진 식탁에 앉아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을 먹고 좋아하는 음악을 틀거나 창밖을 바라보며 여유를 즐깁니다. 그 순간 혼자 먹는 밥이 더 이상 외로운 시간이 아니라 나를 위한 특별한 시간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혼자서도 맛있게 식사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식탁을 아름답게 차려야 합니다. 대충 찬밥에 김치만 먹지 말고 정성스럽게 차린 한 끼를 준비하십시오. 비록 혼자 먹더라도 예쁜 그릇에 담아내고 좋아하는 반찬을 곁들이며 특별한 날처럼 식사를 즐겨야 합니다. 나를 대접하는 시간으로 식사를 대해야 합니다. 두 번째, 새로운 음식을 시도해 보십시오. 평생 같은 음식만 먹어왔다면 이제는 새로운 요리에 도전해 보십시오. 새로운 맛을 경험하는 것만으로도 삶의 활력이 생깁니다. 요리하는 과정 자체가 즐거운 취미가 될 수도 있으며 직접 만든 음식을 맛보는 순간 작은 성취감이 외로움을 밀어낼 것입니다. 세 번째, 좋은 장소에서 혼밥을 즐기십시오. 꼭 집에서만 식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끔은 분위기 좋은 식당에서 혼자만의 만찬을 즐겨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지만 한번 경험해보면 혼자라도 이렇게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구나라는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혼자 먹는 밥을 소홀히 하면 결국 내 삶도 소홀히 하게 됩니다. 하지만 혼자서도 맛있게 식사하는 법을 알게 되면 외로움은 더 이상 식탁의 손님이 되지 못합니다. 오늘부터라도 나를 위한 특별한 한 끼를 준비해 보십시오. 그 순간 혼밥은 더 이상 쓸쓸한 시간이 아니라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실천법은 돈을 쌓아두지 말고 나를 위해 쓰기입니다. 돈을 평생 아끼고 모으기만 하면서 정작 자신을 위해 쓰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노년이 되면 더욱 그렇습니다. 혹시 모를 미래를 위해 자식들에게 남겨주기 위해 괜히 낭비했다가 후회할까봐 돈을 꼭 쥐고만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돈을 쌓아두기만 한다면 결국 내 인생은 돈을 위해 희생하는 삶이 되고 정작 나를 위한 행복은 사라지게 됩니다. 돈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나를 위해 쓰일 때 가장 큰 가치를 가집니다. 평생을 아끼고 희생하며 살아왔다면 이제는 그 돈을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즐겁게 하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단순히 은행에 쌓아둔 숫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돈으로 새로운 경험을 하고 원하는 것을 누리며 삶을 즐긴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부의 가치입니다. 노년이 되어 가장 많이 하는 후회 중 하나는 좀 더 나를 위해 돈을 쓸 거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평생을 아끼며 살다가 결국 병원비로 모든 돈을 쓰거나 자식들에게 남겨주고 세상을 떠납니다. 그렇게 평생 희생하며 살다가 정작 내가 행복할 시간도 없이 떠난다면 과연 그것이 현명한 삶일까요? 돈을 쓰지 않으면 오히려 돈이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아끼는 데 집중할수록 돈에 대한 불안은 더욱 커지고 점점 돈을 쓰는 것이 두려워집니다. 하지만 반대로 돈을 제대로 쓰기 시작하면 삶이 훨씬 즐거워지고 경제적 불안에서도 해방될 수 있습니다. 노년에는 작은 사치가 필요합니다. 평생을 아끼기만 했다면 이제는 나에게 선물을 줄 차례입니다. 값비싼 외식을 해보거나 가고 싶었던 여행을 떠나거나 오래전부터 갖고 싶었던 물건을 사보십시오. 이런 작은 사치가 삶의 질을 높이고 외로움을 극복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건강을 위한 투자도 망설이지 말아야 합니다. 건강검진을 받고 좋은 음식을 먹고 내 몸을 위해 돈을 써야 합니다. 돈을 아끼다가 건강을 잃으면 결국 병원비로 몇 배를 더 쓰게 됩니다. 내 몸을 돌보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투자입니다. 돈을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 삶의 만족도가 달라집니다. 물건을 사는 것보다 경험을 사는 것이 노년에는 더욱 의미가 큽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여행을 떠나고 좋은 공연을 보는 등 내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경험들에 돈을 써야 합니다. 돈은 남기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동안 나를 위해 써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돈을 움켜쥐지 말고 나를 위해 제대로 써보십시오. 그 순간 외로움 대신 기쁨이 찾아올 것입니다. 세 번째 실천법은 사람을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다가가기입니다. 혹시 누군가 먼저 연락해 주길 기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노년의 외로움은 사람을 기다리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자식이 먼저 찾아오길 기다리고 친구가 먼저 연락해 주길 기다리고 누군가 나에게 말을 걸어주길 기다리다 보면 결국 혼자 남게 됩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점점 외로워지고 먼저 다가가는 사람은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갑니다. 젊었을 때는 직장, 학교, 사회생활을 통해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기존의 친구들은 바쁘거나 멀어지고 자식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느라 부모를 신경 쓰지 못합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내가 먼저 연락하면 부담스러워할까? 괜히 방해하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며 뒤로 물러섭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더 깊은 외로움을 만드는 가장 큰 실수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외로움을 느낍니다. 나만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누군가 먼저 연락해 주길 기다리는 순간 두 사람은 영원히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날 때 주저하지 말고 먼저 연락하십시오. 단 한 통의 전화, 한 번의 짧은 문자로 관계가 다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다가가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모임이나 행사에서 가만히 앉아 누군가 다가오길 기다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먼저 말을 걸고 관심을 표현하면 예상하지 못했던 좋은 인연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디에서 오셨어요? 이런 모임 자주 오세요? 같은 사소한 한마디가 관계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에서 자존심을 버려야 합니다. 젊었을 때는 내가 연락하지 않아도 주변에서 먼저 찾아와 주었지만 노년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왜 내가 먼저 연락해? 라고 생각하는 순간 점점 더 고립될 뿐입니다. 먼저 다가가는 사람이 결국 더 많은 인연을 얻고 더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인간관계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누군가 먼저 다가오길 바라지 마십시오. 지금 떠오르는 사람에게 먼저 연락하고 새로운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 보십시오. 그 순간 외로움은 사라지고 따뜻한 관계가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네 번째 실천법은 남을 부러워하지 말고 내 삶을 사랑하기입니다. 혹시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며 불행하다고 느끼지는 않습니까? 노년의 외로움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비교하는 마음입니다. 젊었을 때는 바쁘게 살다 보니 비교할 틈도 없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주변을 더 많이 보게 됩니다. 친구들은 손주들과 여행을 다니고 자식들이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어떤 사람은 재혼해서 행복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울까? 나는 왜 저렇게 살지 못할까?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런 비교는 아무 의미 없는 독입니다. 다른 사람의 삶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일 뿐 그들이 진짜 행복한지 어떤 고민을 안고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사람도 속으로는 외로울 수 있고 화목해 보이는 가족도 갈등을 겪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남의 삶을 부러워하는 순간 내 삶은 점점 초라해지고 외로움은 더 깊어질 뿐입니다. 노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삶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삶을 부정하면 할수록 외로움은 커지고 내 삶을 긍정할수록 외로움은 사라집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고 오직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건강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일입니다. 내 집이 있고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을 수 있고 내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반면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건강을 잃고 병원에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도 많고 가족이 많아도 끊임없는 갈등에 시달리는 사람도 많습니다. 행복은 절대 남과 비교해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삶을 부러워하는 대신 내 삶을 더 가치 있게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고 가고 싶었던 곳에 여행을 떠나고 배우고 싶었던 것을 배우십시오. 남의 인생을 부러워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더 멋지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 외로움을 없애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외로움은 비교에서 시작됩니다. 남과 비교하면 내가 부족해 보이지만 내 삶을 사랑하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충분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남을 부러워하지 말고 오직 나만을 위해 살기 시작하십시오. 그 순간 외로움은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못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실천법은 가까운 곳이라도 자주 여행 다니기입니다. 혹시 요즘 집과 동네를 벗어나 본 적이 언제입니까? 노년의 외로움은 늘 같은 공간에서 같은 일상을 반복할 때 가장 깊어집니다. 매일 같은 방에서 눈을 뜨고 같은 길을 걸으며 같은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다 보면 하루하루가 무료해지고 외로움이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하지만 가까운 곳이라도 여행을 떠나는 순간 이 지루한 일상이 깨지고 새로운 활력이 생깁니다. 여행은 단순히 장소를 이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익숙한 환경을 벗어나 새로운 공기를 마시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은 달라집니다. 여행을 떠나면 자연스럽게 새로운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고 새로운 풍경을 보고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삶에 대한 흥미가 다시 살아나고 외로움이 사라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나이가 들어서 여행이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행은 반드시 멀리 떠나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집에서 1시간 거리의 바닷가, 가까운 산, 근처의 전통시장이나 문화유적지라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낯선 환경에서 새로운 공기를 마시는 것입니다. 그 순간 뇌는 자극을 받으며 신선한 기분을 느끼게 되고 마음속의 외로움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혼자 떠나는 것이 두렵다면 여행 모임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요즘은 노년층을 위한 소규모 여행 모임이 많으며 인터넷이나 동네 커뮤니티에서 쉽게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함께 떠나는 여행은 새로운 인연을 만들 기회가 되고 여행지에서의 대화와 경험이 평소보다 훨씬 풍성해집니다.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은 외로움을 줄이는 최고의 방법 중 하나입니다. 또한 여행을 다니다 보면 자연스럽게 몸을 더 많이 움직이게 됩니다. 여행을 위해 걸어다니고 새로운 장소를 탐험하는 것 자체가 훌륭한 운동이 됩니다. 건강을 위해 운동을 억지로 하려고 하면 부담스럽지만 여행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활동량이 늘어나면 오히려 즐겁게 건강을 챙길 수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생각은 집이 제일 편하다며 여행을 미루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집이 편하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 편안함이 곧 고립이 되고 외로움이 됩니다. 반면 한 번이라도 여행을 떠나 본 사람은 다시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얻는 신선한 자극이 다시 삶을 살아갈 힘을 주기 때문입니다. 외로움을 극복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발걸음을 옮기는 것입니다. 가까운 곳이라도 좋습니다. 새로운 공간에서 새로운 기분을 느끼고 새로운 만남을 경험해 보십시오. 그 순간 외로움은 더 이상 여러분을 붙잡지 못할 것입니다. 6번째 실천법은 자신만의 힐링 플레이스를 찾아두기입니다. 혹시 외롭거나 답답할 때 무작정 집에만 있지는 않습니까? 노년의 외로움은 늘 같은 공간에 머물러 있을 때 더 깊어집니다. 매일 같은 방에서 TV를 보고 같은 의자에 앉아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며 시간을 보내다 보면 점점 더 지치고 무기력해집니다. 하지만 이런 단조로운 일상을 깨뜨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만의 힐링 플레이스를 찾아두는 것입니다. 힐링 플레이스란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외로움이 사라지는 나만의 특별한 공간입니다. 누구에게나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동네 공원의 벤치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작은 도서관의 한 구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곳에 가면 복잡한 생각이 정리되고 마음이 안정되는 장소를 찾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느낄 때 그 감정을 없애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만나야 하고 대화를 해야 하고 새로운 활동을 해야 한다고 강박을 가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저 조용한 공간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외로움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신만의 힐링 플레이스를 찾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자연 속에서 나만의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연 속에 있을 때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가까운 공원, 강가, 산책로, 바닷가 등 내가 쉽게 갈 수 있는 자연 속 공간을 찾아보십시오. 거기에서 차 한 잔을 마시며 책을 읽거나 멍하니 풍경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삶의 무게가 가벼워질 것입니다. 두 번째, 나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장소를 떠올려야 합니다. 젊었을 때 자주 가던 카페, 추억이 담긴 작은 골목, 어릴 적 다니던 도서관 등 내 인생의 한 부분을 차지했던 장소를 다시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 공간에 가면 잊고 지냈던 소중한 기억들이 떠오르고 자연스럽게 마음이 따뜻해질 것입니다. 세 번째, 의미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동네 문화센터, 미술관, 북카페, 조용한 사찰 등 내가 온전히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보십시오. 그곳에서 독서를 하거나 글을 쓰거나 명상을 하면서 내면의 평온을 찾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년의 외로움은 단순히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공간이 없어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에만 갇혀 있으면 점점 더 우울해지고 스스로 고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나만의 힐링 플레이스를 찾아두면 외로움을 느낄 때마다 그곳으로 가서 다시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나를 편안하게 해줄 공간을 찾아보십시오. 그곳이 바로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최고의 안식처가 될 것입니다. 7번째 실천법은 평생 배우는 자세로 새로운 것에 도전하기입니다. 혹시 요즘 마지막으로 새로운 것을 배운 게 언제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수록 배우는 것을 멈춥니다. 하지만 배움을 멈추는 순간 삶도 멈추게 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지 않으면 생각이 굳어지고 세상과의 연결이 끊어지며 결국 더 깊은 외로움 속에 갇히게 됩니다. 반대로 끊임없이 배우고 새로운 도전에 나서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생기가 넘치고 외로움을 느낄 틈조차 없습니다. 배움은 젊은 사람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노년이 될수록 더욱 적극적으로 배우고 성장해야 합니다. 배우는 순간 우리의 뇌는 끊임없이 자극을 받으며 젊음을 유지합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면 사고력이 향상되고 악기를 배우면 감각이 깨어나며 운동을 배우면 몸이 활력을 되찾습니다. 즉, 배움은 단순한 지식 습득이 아니라 삶을 활기차게 만드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새로운 도전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내가 이 나이에 뭘 배우겠어? 이제 와서 해봐야 무슨 소용이야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를 핑계로 배우기를 포기하는 순간 삶의 재미도 함께 사라집니다. 나이는 배움의 걸림돌이 아니라 오히려 더 배워야 할 이유가 됩니다.
배우는 사람과 배우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하루 이틀 사이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몇 년이 지나면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것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가까운 문화센터에서 요리나 미술을 배울 수도 있고 스마트폰을 활용해 온라인 강의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독서를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을 쌓는 것도 하나의 배움이며 새로운 운동을 시작하는 것도 몸으로 익히는 배움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는 아직 배울 것이 많다는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입니다. 배움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중요한 것은 새로운 인간관계입니다. 배우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연결됩니다. 새로운 도전이 새로운 만남을 만들고 새로운 만남이 외로움을 없애줍니다. 같은 취미를 공유하는 사람들과의 대화는 즐겁고 배움 속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관계는 억지스럽지 않아 오래 지속됩니다. 노년의 외로운 사람과 외롭지 않은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얼마나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가입니다.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점점 더 외로워지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익히면 세상이 점점 더 넓어집니다. 지금부터라도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십시오. 배움을 멈추지 않는 한 당신의 삶은 계속해서 성장할 것입니다. 외로움은 선택입니다. 누군가는 홀로 있는 시간을 불행이라 여기고 누군가는 그 시간을 자유라고 느낍니다. 삶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새로운 곳을 여행하고 배움을 멈추지 않으며 먼저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나를 위한 힐링 플레이스를 찾을 때 외로움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도 외로움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그대로 방치하지 마십시오. 외로움은 가만히 있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변해야 합니다. 혼자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혼자를 견디지 못하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외로움을 극복하는 실천을 시작하십시오. 그 순간 여러분의 노년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끝으로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저 사람은 나이 들었어도 착해서 좋다니까? 이런 말을 믿고 있다면 큰 착각입니다. 나이가 들면 착한 성격은 미덕이 아니라 약점이 됩니다. 젊을 때는 인정받고 존중받지만 나이가 들면 만만한 노인이 될 뿐입니다. 만만한 노인은 이용당하고 무시당하고 결국 버려집니다. 가족도 이웃도 사회도 힘없는 노인에게는 함부로 대합니다. 착한 노인은 아무도 챙겨주지 않습니다. 이제라도 독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내 몫을 지키고 끝까지 존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노년에 독하게 살아야 하는 6가지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노년에 독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 첫 번째는 호의가 권리로 바뀌는 순간이 오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부탁이었습니다. 도와줄 수 있느냐고 정중하게 묻습니다.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이니 흔쾌히 들어줍니다. 그러자 다음엔 더 큰 부탁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것이 당연한 일이 됩니다. 한 번의 호의가 2번이 되고 2번이 반복되면 습관이 됩니다. 결국 도움을 받는 사람은 더 이상 감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대합니다. 이제는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해줘야만 하는 일이 됩니다. 거절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갑자기 태도가 바뀝니다. 왜 안 되느냐고 따집니다. 도와주던 사람이 안 도와주면 매정한 사람 취급을 받습니다. 은혜를 베풀었는데 오히려 배신자 소리를 듣습니다. 인간의 이기심은 끝이 없습니다. 한 번 얻은 이득은 계속해서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호의는 권리가 됩니다. 자식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부모가 도와줍니다.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빌려줍니다. 생활이 힘들다 하면 보태줍니다. 그런데 이것이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부모의 도움이 당연한 것이 됩니다. 어느 날 돈이 없어서 못 주겠다고 하면 섭섭해합니다. 심하면 원망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돕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고 말합니다. 부모의 희생을 요구하면서 그 희생이 부족하면 불만을 가집니다. 부모가 자신을 위해 쓸 돈을 쓰는 것조차 못마땅해합니다. 이웃, 친척, 친구도 다르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부탁이었지만 계속 들어주다 보면 점점 요구가 커집니다. 처음에는 미안해하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당연하게 요구합니다. 더 나아가 요구를 거절하면 섭섭해합니다. 뒤에서 험담합니다. 도와줄 때는 좋은 사람이라더니 안 도와주면 나쁜 사람이 됩니다. 인간관계에서 착한 사람일수록 더 쉽게 이용당합니다.
착한 사람은 거절을 잘 못하니까 이용하기 쉽습니다. 노년의 가장 큰 위험은 만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만만한 사람은 누구에게나 편리한 존재가 됩니다. 필요할 때 부르면 오고 필요할 때 도움을 주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이 필요할 때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너무 많이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주기만 하는 사람은 도움을 받을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독해야 합니다. 호의를 베풀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아무에게나 친절을 베풀지 마십시오. 특히 반복되는 부탁에는 단호해야 합니다. 한 번 도와줬다면 두 번째는 거절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상대도 함부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을 먼저 챙기는 것입니다. 자신이 힘들면 거절해야 합니다. 자신의 노후가 먼저입니다. 내 것을 지키지 않으면 누구도 대신 지켜주지 않습니다. 호의가 권리가 되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한번 호구가 되면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상대의 기대가 쌓이면 결국 이용당하는 사람이 됩니다. 마지막까지 착하기만 하면 결국 후회하게 됩니다. 독하게 살아야 합니다. 필요할 때만 찾는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으려면 선을 확실히 그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존중받습니다. 노년에 독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 두 번째는 착하면 이용당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착한 사람은 언제나 이용당하기 쉽습니다. 착한 노인은 더욱 그렇습니다. 젊었을 때는 착함이 미덕으로 통할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 그 착함은 만만함으로 변질됩니다.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많을수록, 남을 위해 희생할수록 주변 사람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한두 번 도와주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도움을 주는 것이 의무가 되어버립니다. 결국 자신은 끝없이 퍼주기만 하고 돌아오는 것은 배신과 무시뿐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신을 지킬 힘이 줄어듭니다. 젊을 때야 착하면서도 강하게 나설 수 있지만 노년에는 기력이 떨어지고 사회적 영향력도 약해집니다. 이때 착한 성품을 그대로 유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노인을 더 쉽게 이용하려 듭니다. 작은 부탁을 시작으로 점점 더 큰 요구를 합니다. 처음에는 이것 좀 부탁드려요 라고 말하지만 나중에는 당연히 해주셔야죠로 바뀝니다. 거절하려고 하면 그동안 잘해주셨잖아요 라는 말로 압박합니다. 거절하면 야박한 노인, 고집 센 노인 취급을 받습니다. 결국 착한 사람이 되어 주변의 기대에 맞추려다 보면 자신이 감당하기 어려운 짐을 떠안게 됩니다. 가족이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족이기 때문에 더 심합니다. 자식과 손주들에게 늘 베풀고 희생하는 부모가 있다면 자식들은 그것을 감사할까요? 처음에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떨까요? 부모가 해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 됩니다. 용돈을 주던 부모가 어느 날 주지 않으면 요즘 왜 이렇게 인색해? 라는 말이 나옵니다. 손주를 봐주던 조부모가 힘들다고 하면 그럼 우리는 어쩌라고? 라는 불만이 나옵니다. 부모가 주는 것이 의무가 되고 자식은 그것을 권리로 착각합니다. 그렇게 착한 부모는 자식들에게조차 이용당하는 신세가 됩니다.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친구, 이웃, 친척들까지도 착한 노인을 만만하게 봅니다. 저분은 거절을 못해라는 인식이 퍼지면 부탁이 끊이질 않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심부름, 작은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부탁을 들어주지 않으면 싸늘한 반응이 돌아옵니다. 결국 착한 노인은 사람들에게 휘둘리며 살아갑니다. 자신이 하고 싶지 않은 일까지 억지로 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됩니다. 착하게 산다고 해서 모두가 착하게 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착할수록 더 큰 피해를 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그렇습니다. 노인은 사회적으로 약자로 분류됩니다. 강한 사람에게는 함부로 못하지만 착하고 순한 노인에게는 부담 없이 기대려 합니다. 결국 착한 노인은 모든 짐을 떠안게 되고 마지막에는 남는 것도 없이 쓸쓸하게 늙어갑니다. 이제라도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착하다고 이용당하는 삶을 살 필요는 없습니다. 거절할 것은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더 이상 착한 노인으로 남지 말아야 합니다. 착하다는 이유로 자신을 희생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입니다. 노년에 독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 세 번째는 가족에게도 만만한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가족은 평생을 바쳐 희생한 사람들이지만 나이가 들면 가족에게조차 만만한 존재가 됩니다.
젊었을 때는 가정을 위해 뼈 빠지게 일하고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었지만 늙고 힘이 없어지면 그 희생이 당연한 것이 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헌신하는 것은 당연한 일로 여기지만 자식이 부모를 위해 희생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로 여깁니다. 결국 부모는 점점 뒷전으로 밀려나고 만만한 존재로 전락하게 됩니다. 자식들에게 기대면 안 됩니다. 젊을 때는 우리 부모님만큼은 다를 거야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합니다. 부모가 건강하고 경제력이 있을 때는 자식들도 잘합니다. 하지만 몸이 아프고 손 벌릴 일이 생기면 태도가 달라집니다. 요즘 힘들어서 그래요. 바빠서 시간이 없어요라는 핑계가 늘어갑니다. 부모가 자식 눈치를 보며 부탁 한마디 하기 어려운 신세가 됩니다. 결국 부모는 자식에게조차 버려지는 존재가 됩니다. 착하면 더 만만해집니다. 자식에게 뭐든 퍼주고 희생만 하다 보면 부모의 고마움을 모릅니다. 용돈을 주고 손주를 봐주고 집안일까지 도와주면서 이 정도는 부모로서 당연하지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처음에는 미안해하던 자식도 시간이 지나면 그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용돈을 한 번 안 주면 왜 이렇게 인색해졌어? 라는 말이 나오고 손주를 봐주기 힘들다고 하면 우린 어쩌라고? 라는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희생할수록 부모의 가치는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쉬운 존재가 됩니다. 경제력이 없으면 더욱 하대받습니다. 부모가 가진 것이 많을 때는 자식들이 먼저 찾아옵니다. 건강할 때는 자식들이 전화도 자주 하고 얼굴도 자주 보러 옵니다. 하지만 병들고 돈까지 없으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부모가 도움을 요청하면 우리도 힘들어라며 피하고 모른 척하는 일이 늘어납니다. 결국 부모는 자식 눈치를 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돈이 없으면 부모조차도 가족에게 귀찮은 존재가 됩니다. 며느리나 사위에게도 만만한 시부모, 장인장모가 됩니다. 자식에게 함부로 못하는 말도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는 쉽게 합니다. 나이가 많고 힘이 없으니 무시하기 쉽습니다. 처음에는 깍듯이 대하던 며느리도 시간이 지나면 태도가 변합니다. 손주를 맡아 키워주고 집안일까지 돕다 보면 어머님이 해주시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인장모가 경제적으로 도움을 줄 때는 잘하지만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으면 뒷전으로 밀려납니다. 가족에게마저 만만한 존재가 되지 않으려면 이제라도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희생을 멈추고 자식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는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거절할 것은 거절하고 선을 그어야 합니다. 돈이든 시간과 노동이든 함부로 내주지 말아야 합니다. 부모가 먼저 자신의 가치를 지켜야 가족에게도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착하면 착할수록 더 쉽게 무시당합니다. 이제라도 독하게 살아야 합니다. 노년에 독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 네 번째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다 자신을 잃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다 보면 결국 자신을 잃게 됩니다. 젊었을 때부터 남의 눈치를 보며 살아온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도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합니다.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친구와 이웃에게 잘 보이려 하고 사회적으로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다 보면 정작 자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지조차 잊어버리게 됩니다. 결국 남을 만족시키려다 평생을 남의 인생을 사는 꼴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식들에게 헌신해도 결국 부모가 해주는 건 당연하다는 태도로 돌아옵니다. 며느리와 사위에게 잘해줘도 그 정도는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당연한 일이 됩니다. 친구들에게 지나치게 맞춰주면 이 사람은 늘 이해해주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누군가는 불만을 갖고 누군가는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사람들은 늘 자기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한번 베풀면 또 기대하고 한번 양보하면 계속 양보할 것을 요구합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맞춰주다 보면 끝이 없습니다. 자식이 원하는 부모, 손주에게 잘해주는 조부모, 이웃에게 인정받는 어른이 되려다 보면 결국 자신의 삶은 없어집니다. 남을 위해 살아온 인생의 끝에 남는 것은 공허함뿐입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다 보면 정작 가장 중요한 사람, 자신을 잃게 됩니다.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가고 싶은 곳도 못 가고, 먹고 싶은 것도 참아가며 남을 우선하게 됩니다. 마음속에서 불만이 쌓이지만 겉으로는 좋은 사람처럼 행동하려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평생을 살아도 돌아오는 것은 감사가 아니라 당연함과 무시뿐입니다. 나이가 들면 더 이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남을 만족시키는 삶을 멈추고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원하는 것을 하고 싫은 것은 거절해야 합니다. 저 사람은 원래 착한 사람이야 라는 이미지를 깨야 합니다. 이제라도 독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남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내 인생을 찾을 수 있습니다. 노년에 독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 5번째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태도는 나를 더 무시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모른다는 태도를 보이면 사람들은 더 쉽게 무시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새로운 기술과 정보가 쏟아집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뭘 배우겠어? 나는 그런 거 몰라라는 말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주변에서 나를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모른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순간 사람들은 나를 판단할 필요조차 없는 존재로 취급합니다. 자식들에게도 무시당합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그런 거 몰라도 돼요라는 말이 처음에는 배려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알아봤자 쓸데없어요. 괜히 신경 쓰지 마세요라는 의미로 변합니다. 부모가 모른다고 생각하면 자식들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부모의 의견을 묻지 않습니다. 재산관리, 건강 문제, 심지어 생활과 관련된 사소한 결정까지도 자식이 마음대로 정합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부모의 동의도 없이 일이 진행되고 부모는 그냥 가만히 계시면 돼요라는 말을 듣는 처지가 됩니다.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술이 발전하고 생활 방식이 바뀌어도 배우려 하지 않는다면 뒤처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스마트폰을 모르고 인터넷을 몰라서 나는 그런 거 몰라라고 하면 은행 일 하나도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워집니다. 결국 누군가에게 부탁해야 하고 그렇게 부탁하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무시당하는 빈도도 높아집니다. 주변 사람들은 도움을 주면서도 속으로는 이분은 진짜 아무것도 모르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한번 그렇게 인식되면 존중받을 기회조차 사라집니다. 재산 관리에서도 무지하면 더 큰 손해를 봅니다. 돈 관리에 관심을 두지 않으면 자식이나 친척들이 대신 관리하려 들고 그 과정에서 부모의 의견은 무시됩니다. 아버지, 이런 건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어머니, 괜히 신경 쓰지 마세요라는 말 뒤에는 부모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동이 숨어 있습니다. 결국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도 모른 채 남이 정해주는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이미 늦습니다. 그때 제대로 알아볼 걸 후회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모른다는 태도는 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편함이 결국 자신을 무력한 존재로 만들고 남들에게 휘둘리는 인생을 만들 뿐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변화에 적응해야 합니다. 스마트폰 사용법을 익히고 금융 지식을 쌓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작은 것부터 하나씩 배워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무시당하지 않고 스스로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이제라도 배움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노후가 남의 것이 아닌 온전히 내 것이 됩니다. 노년에 독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 6번째는 만만한 노인은 쉽게 무시당하고 버려지기 때문입니다. 만만한 노인은 쉽게 무시당하고 버려집니다. 젊었을 때는 착한 성격이 인정받고 주변에서 존중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이가 들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힘이 없고 경제력이 약하고 자기 주장이 없는 노인은 누구에게나 쉬운 존재가 됩니다. 착한 노인이 아니라 만만한 노인으로 보이면 사람들은 함부로 대하기 시작합니다. 무시하는 것은 기본이고 심지어는 가족에게도 버려질 수 있습니다. 가족이 가장 먼저 변합니다. 부모가 강하고 권위를 가지고 있을 때는 자식들도 조심합니다. 하지만 부모가 그래, 내 말이 맞아, 알아서 해라 같은 말만 반복하며 자기 의견을 내지 않으면 자식들은 부모를 하찮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함부로 말하고 결정권을 빼앗고 심지어 경제적인 문제까지 부모 몰래 처리합니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하고 자식에게 기대려 하면 더 쉽게 무시당하는 처지가 됩니다. 이제 부모님은 우리 없이 못 사니까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면 부모는 자식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합니다. 며느리와 사위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한 시부모나 장인 장모에게는 조심하지만 만만한 노인에게는 대놓고 무례한 태도를 보입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부탁을 하다가 나중에는 이 정도는 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당연하게 요구합니다. 손주를 돌봐주는 것도 처음에는 고마워하지만
나중에는 당연히 해줘야 하는 일로 바뀝니다. 힘없는 노인은 가족 내에서 가장 낮은 위치로 전락하고 결국 의견조차 존중받지 못하는 존재가 됩니다. 사회에서도 만만한 노인은 무시당합니다. 은행, 병원, 공공기관 어디를 가든 기가 죽은 노인은 홀대받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하지 않으면 기다리던 순서도 무시당하고 직원들도 대충 대합니다. 경제력이 없는 노인은 더 심합니다. 돈이 없으면 사람들은 더 이상 친절하게 대할 이유를 찾지 않습니다. 젊었을 때는 사람들과 잘 지냈던 노인도 나이가 들고 만만한 존재가 되면 어느 순간 외톨이가 됩니다. 결국 만만한 노인은 버려집니다. 자식들도 부담스러워하고 가족 내에서 왕따가 되고 사회에서도 존재감이 사라집니다. 요양병원에 보내지고 연락이 끊기고 마지막 순간까지 외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누구도 챙기지 않고 누구도 찾지 않는 노인이 됩니다. 착하게만 살다 보면 결국 이렇게 쓸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독해져야 합니다. 자기 의견을 똑바로 말하고 거절할 것은 거절해야 합니다. 경제적인 힘을 잃지 않고 함부로 퍼주지 않아야 합니다. 자식들에게도 사회에서도 만만한 노인으로 보이지 않도록 당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힘없는 노인이 되면 누구도 존중해주지 않습니다. 이제라도 독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끝까지 무시당하지 않고 존중받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착하게만 살다 보면 결국 남는 것은 후회뿐입니다. 모든 것을 내어주고 희생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무시와 외면뿐입니다. 가족도 사회도 나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이제라도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거절할 것은 거절하고 내 권리를 당당히 주장해야 합니다. 남을 만족시키느라 내 삶을 희생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만한 노인이 되는 순간 존중도 사라지고 내 인생도 사라집니다. 독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끝까지 무너지지 않고 내 삶을 지킬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자식 잘 키워놔도 결국 혼자야. 돈 모아봤자 병원비로 다 나가더라. 사람 관계 다 부질없어. 혼자 사는 게 최고야. 노년에 깨닫게 되는 불편한 진실입니다. 기대고 싶은 마음,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결국 마지막까지 남는 건 나 자신뿐입니다. 의지하려고 할수록 실망만 커지고 집착할수록 상처만 남습니다. 이제는 남이 아니라 나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행복한 노년을 위해 준비할 5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시작하겠습니다. 노년의 가장 현명한 준비 중 첫 번째는 혼자 사는 삶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혼자 살아야 한다는 현실을 부정하며 외로움을 두려워하면 결국 스스로를 갉아먹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자녀가 평생 곁을 지켜줄 거라는 착각, 누군가와 함께해야 안정적이라는 고정관념은 빨리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인생은 혼자입니다. 기대고 싶은 마음이 들겠지만 기댈 곳이 없을 때 무너지는 것은 결국 자신입니다. 혼자가 된다는 것은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맞출 필요 없이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늦잠을 자고 싶으면 자면 되고 먹고 싶은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불편한 잔소리, 생활 패턴의 차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쌓이지만 혼자라면 모든 것이 자유롭습니다. 오롯이 나만을 위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즐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롭다고 아무 관계나 붙잡고 있으면 그게 더 지옥입니다. 무의미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다 보면 이용당하거나 상처받기 마련입니다. 노후의 인간관계는 수가 아니라 질이 중요합니다. 가끔 연락하는 친구 한 명이 수십 명의 가짜 인간관계보다 낫습니다. 억지로 모임을 나가고 필요하지도 않은 대화를 이어가는 것보다 혼자의 시간을 즐기는 것이 훨씬 건강합니다. 혼자 있는 것이 외로운 것이 아니라 원하지 않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진짜 외로운 삶입니다. 주변의 시선 따위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혼자 밥 먹는 게 창피하다고요? 이제는 그런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혼자 영화 보고 혼자 여행 가고 혼자 카페에 앉아있는 시간이야말로 가장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입니다. 남들의 시선을 신경 쓰면 결국 내 삶을 살지 못합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내가 편하고 좋은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불편하게 느끼지 않는다면 노년의 삶은 훨씬 가벼워지고 즐거워집니다. 혼자 사는 것이 두려운 사람들은 보통 혼자 아프면 어떡하지? 혼자
죽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걱정은 해봤자 소용없습니다. 누구나 아프고 누구나 죽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을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두려움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대비하는 것입니다. 건강을 지키고 응급 연락망을 만들고 혼자서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도록 준비하면 됩니다. 불안에 떠는 대신 현실적으로 해결책을 찾으면 그만입니다. 혼자 사는 삶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노년의 행복은 시작됩니다.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를 지키며 사는 것이 진짜 강한 삶입니다. 혼자라는 것은 약한 것이 아니라 가장 강한 상태입니다. 불필요한 기대와 미련을 버리고 스스로를 책임지는 삶을 살 때 노년은 자유롭고 평온해집니다. 이제는 홀로 서야 합니다. 그게 바로 노년을 살아가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72세 남성은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후 깊은 우울감에 빠졌습니다. 젊었을 때는 혼자 사는 것이 두렵지 않았지만 막상 혼자가 되고 나니 공허함과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자식들은 바쁘다는 이유로 자주 오지 않았고 친구들도 하나둘 세상을 떠나면서 만날 사람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적막한 집이 감당되지 않아 TV만 보며 시간을 보내거나 의미 없는 인터넷 서핑으로 하루를 흘려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마주친 동네 선배가 말했습니다. 외로움을 피해 다니면 평생 외롭지만 받아들이면 혼자 있는 게 즐겁다. 이 말을 듣고 그는 삶의 방식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먼저 혼밥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혼자서도 맛있는 음식을 즐길 줄 알게 되었습니다. 아침에는 가까운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고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며 책을 읽는 시간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변화를 받아들이니 혼자 사는 삶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 눈치 보지 않고 자유롭게 생활하는 것이 더 편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제 외롭다고 느끼기보다 스스로를 위한 시간을 즐기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고독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라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부터 삶이 다시 행복해졌습니다. 두 번째는 미리 장래 준비를 해두는 것입니다. 죽음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누구나 죽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순간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아직 멀었다. 나중에 생각하자. 라고 미루다가 결국 남은 가족들에게 짐을 떠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죽음은 갑자기 찾아올 수도 있고 예고 없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결국 남은 사람들이 고통을 떠안게 됩니다. 장래 준비를 미리 해두면 스스로 원하는 방식으로 삶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화장을 할 것인지, 매장을 할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장례를 치를 것인지 직접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장례 비용도 미리 계산해두고 계약을 해두면 남은 가족들이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끼지 않습니다. 죽음은 슬픈 일이지만 남겨진 사람들에게까지 짐을 지우는 것은 더 슬픈 일입니다. 마지막까지도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는 것이야말로 가장 멋진 마무리입니다. 유언장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재산이 많든 적든 유언장이 없으면 가족들은 갈등을 겪게 됩니다.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많고 형제끼리 원수가 되는 일도 흔합니다. 우리 가족은 그럴 일 없어. 라고 장담하는 사람일수록 막상 일이 벌어지면 더 심각한 갈등을 겪습니다. 돈 앞에서는 피도 눈물도 없습니다. 미리 유언장을 작성해두면 내 뜻대로 재산을 정리할 수 있고 불필요한 다툼도 막을 수 있습니다. 연락할 사람, 처리해야 할 일, 원하는 장례 방식 등을 정리해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을 때 남은 사람들이 우왕좌왕하지 않도록 누구에게 연락해야 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진행해야 하는지 문서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죽으면 이렇게 해달라. 는 말을 남긴다 해도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아무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직접 적어두고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전달해 두어야 합니다. 자신의 장례식을 떠올리는 것이 불편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준비해두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마지막을 정리해 두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줄어듭니다.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준비를 끝내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남은 인생을 즐길 수 있습니다.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막판까지 불안하지만 철저히 준비한 사람은 마지막까지도 당당합니다. 노년에 가장 비참한 것은 죽음이 아니라 준비되지 않은 죽음입니다. 모든 것이 정리된 상태에서 떠나면 남겨진 사람들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반대로 아무런 준비 없이 떠나면 남은 사람들은 혼란과 고통 속에 빠지게 됩니다. 마지막까지도 스스로를 책임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독립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잘 살아내는 과정입니다. 어느 78세 남성이 생전에 철저하게 자신의 장례를 준비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는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미리 장례식장을 예약하고 화장 절차까지 결정해 두었습니다. 유언장도 직접 작성하여 변호사에게 맡겼으며 자신이 사망한 후 연락해야 할 사람들의 목록까지 정리해 두었습니다. 또한 남은 재산의 분배 방법을 명확히 정해 형제들 간의 갈등을 미리 차단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가족들은 슬픔 속에서도 혼란 없이 장례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비용 문제로 다투는 일도 없었고 유산 문제로 얼굴을 붉힐 일도 없었습니다. 자녀들은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모든 걸 정리해 주셔서 감사하다 라고 말하며 존경심을 표했습니다. 반면 아무런 준비 없이 떠난 친구는 가족들이 장례비 마련에 허덕이고 재산 문제로 법적 분쟁까지 겪었습니다. 장례 준비는 죽음을 앞당기는 것이 아니라 남은 삶을 더 가볍고 자유롭게 만들어줍니다. 스스로 마지막을 정리했던 이 노인은 준비된 죽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준 좋은 사례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책임지는 것이 진정한 노년의 품격입니다. 세 번째는 스스로를 위한 작은 사치를 허용하는 것입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자식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다면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돈을 쓸 때마다 아까워하며 움켜쥐다가 결국 아무것도 못 누려보고 떠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작 본인은 평생 아끼고 모으기만 하다가 남은 재산은 자식들이 가져가 흥청망청 써버리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나를 위해 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작은 사치는 낭비가 아니라 행복을 위한 투자입니다. 비싼 해외여행을 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먹던 싸구려 커피 대신 좋은 원두를 사서 마셔보는 것, 늘 아끼던 옷 대신 조금 더 좋은 옷을 입어보는 것, 가끔은 혼자서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는 것, 이런 사소한 것들이 삶의 질을 바꿉니다. 오로지 생존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즐거움을 찾아야 합니다. 돈을 아껴야 한다. 라는 강박관념을 버려야 합니다. 물론 노후를 대비해 일정한 돈을 남겨두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아끼고 안 쓰다 보면 결국 그 돈은 남의 것이 됩니다. 병원비로 나가거나 상속 문제로 가족끼리 싸우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번 돈은 내가 제대로 쓰고 떠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나를 위해 쓰지 못하고 쌓아둔 돈은 결국 의미가 없습니다. 가끔은 이 정도는 써도 돼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줘야 합니다. 남 눈치 보며 평생 전략만 하다가 정작 즐길 줄도 모르고 떠나는 인생은 너무 허무합니다. 값비싼 취미를 가질 필요는 없지만 책을 사고 좋은 음식을 먹고 가고 싶은 곳을 가는 것 정도는 충분히 누려야 합니다. 노년의 가장 큰 낭비는 돈을 쓰지 못한 채 후회 속에서 보내는 시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식에게 남겨줘야 한다 라고 말하지만 자식들은 부모가 남긴 돈보다 즐겁고 당당하게 사는 모습을 더 기억합니다. 부모가 자신을 위해 한 번도 돈을 쓰지 않고 힘들게만 살다 간다면 자식들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위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자식들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됩니다. 노년은 이제 나를 위한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지나치게 검소하게 살며 아끼고 또 아끼다 보면 결국 아무것도 못해보고 떠나는 인생이 됩니다. 남을 위해서만 살던 인생에서 벗어나 이제는 오롯이 나를 위한 작은 행복을 찾아야 합니다. 돈은 모으는 것이 아니라 잘 쓰는 것이 진짜 가치입니다. 70대 여성이 평생 전략하며 살아온 끝에 남은 것은 쓸 줄 모르는 돈과 끝없는 후회였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아껴야 한다 라는 생각에 외식 한번 제대로 하지 않았고 사고 싶은 옷도 참으며 살아왔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지만 정작 자식들은 바쁘다는 이유로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노후에는 돈을 모아둔 것이 많았지만 이미 몸이 약해지고 나이가 들다 보니 제대로 쓰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한 친구가 세상을 떠나는 모습을 보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평생 돈을 아끼며 살았던 친구는 결국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떠났고 자식들은 상속 문제로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그녀는 더 늦기 전에 자신을 위해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먹고 싶었던 음식을 마음껏 먹고 그동안 미뤄왔던 여행도 떠났습니다. 동네 카페에서 비싼 커피를 마시며 여유를 즐겼고 예쁜 옷도 사입으며 자신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사는 것 같다. 라고 말했습니다. 돈을 모으는 것보다 제대로 쓰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노후가 달라졌습니다. 남은 인생을 후회 없이 살기로 한 그녀는 마지막까지도 웃으며 떠났습니다. 네 번째는 필요 없는 물건을 정리하여 간소하게 사는 것입니다. 집안에 쌓여있는 물건들은 과거의 흔적이 아니라 지금의 삶을 방해하는 짐일 뿐입니다. 쓰지도 않는 가구, 몇십 년 된 옷, 이미 유행이 지난 그릇들까지 쌓아두고 살아봤자 인생이 복잡해질 뿐입니다. 나이 들수록 삶은 가벼워야 합니다. 필요 없는 것들을 쥐고 있으면 결국 그 무게에 짓눌려 제대로 숨 쉬지도 못합니다. 사람들은 버리면 아깝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진짜 아까운 것은 그 물건들이 아니라 공간과 시간입니다. 잡동사니로 가득 찬 집에서 사는 것은 그저 창고 속에서 사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바닥에 쌓인 물건들 때문에 걸어 다니기조차 불편하고 오래된 서랍장을 열 때마다 먼지만 풀풀 날립니다. 정리되지 않은 집은 스트레스를 주고 몸과 마음을 피곤하게 만듭니다. 그 물건들 때문에 시간이 낭비되고 삶이 무거워집니다. 결국 인생을 불편하게 만드는 건 부족함이 아니라 과잉입니다. 언젠가 쓸지도 몰라서라고 생각하며 쌓아둔 물건들은 결국 평생 쓰지 않습니다.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입지 않은 옷, 고장난 채로 방치된 전자제품, 이미 다 낡아빠진 가구들, 이런 것들은 언젠가가 아니라 영원히 쓰이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혹시라도 필요하면 새로 사면 됩니다. 필요할 때 사는 것이 낫지 필요하지도 않은 것을 안고 사는 것은 미련한 일입니다. 물건이 많으면 많을수록 삶이 복잡해지고 정신까지 피폐해집니다. 집안이 어수선하면 머릿속도 복잡해지고 삶의 여유가 사라집니다. 반면 최소한의 물건으로만 살아가면 생각도 정리되고 삶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옷장은 딱 입을 옷만 남기고 주방에는 자주 쓰는 그릇 몇 개만 두는 것이 좋습니다. 거실도 불필요한 가구를 치우고 넓게 쓰면 훨씬 쾌적합니다. 공간이 정리되면 마음도 가벼워지고 하루하루가 훨씬 평온해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미련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건 비싼 거였는데 이건 추억이 있는 물건인데, 이런 감정에 휘둘리다 보면 결국 아무것도 버리지 못하고 집은 계속해서 쓰레기장이 되어 갑니다. 물건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를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지금 내게 필요하지 않다면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필요 없는 물건을 안고 사는 것은 과거에 발목이 잡혀 사는 것과 같습니다. 노년에는 가볍게 살아야 합니다. 불필요한 물건을 정리하는 순간 삶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최소한의 물건만 남기고 단순하고 여유로운 삶을 살 때 비로소 진짜 자유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필요 없는 것을 모두 내려놓고 나면 결국 가장 소중한 것은 물건이 아니라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버리는 것이 곧 자유입니다. 80세 여성은 평생 버리지 못하는 성격 때문에 집이 온갖 물건들로 가득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입지 않은 옷, 고장난 가전제품, 이미 다 떨어진 그릇까지 버리지 못하고 쌓아두었습니다. 집안 곳곳에 쓸모없는 물건들이 가득했지만 언젠가는 필요할지도 몰라 라는 생각에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집이 좁아지고 생활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거실에 쌓아둔 물건에 걸려 넘어져 크게 다쳤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버리지 못한 물건들이 결국 자신의 삶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퇴원 후 그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묶여 살지 않고 필요한 것만 남기고 가볍게 살기로 한 것입니다. 딸과 함께 대대적인 정리에 나섰습니다. 입지 않는 옷은 기부하고 고장난 물건들은 모두 버렸습니다. 불필요한 가구까지 정리하자 집이 한층 넓어지고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렇게 시원할 줄 알았으면 진작 버릴걸. 일하며 후련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이후로도 꼭 필요한 것만 두고 생활하며 단순한 삶이 얼마나 편안한지 깨달았습니다. 물건이 많다고 풍요로운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만 남겨야 진짜 자유로워진다는 것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찾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거창한 행복을 바라다가 평생을 허비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돈이 많아야 행복하다.
가족이 있어야 외롭지 않다. 여행을 다녀야 즐겁다. 이런 생각이 결국 불행을 부릅니다. 현실을 보면 돈이 많아도 허전해하고 가족이 있어도 외로워하며 여행을 다녀도 공허함을 느끼는 사람이 많습니다. 결국 행복은 거창한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의 소소한 순간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기대치를 낮춰야 합니다. 이 정도면 됐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행복은 가까워집니다. 값비싼 음식을 먹어야만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은 평생 불행합니다. 반면 따뜻한 차 한 잔에도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날마다 행복을 느낍니다. 노후에는 만족할 줄 아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더 이상 세상을 향해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손에 있는 것을 즐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것에서 기쁨을 찾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허무할 뿐입니다. 돈으로 해결하려는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비싼 옷을 사면 기분이 좋아질까? 고급 레스토랑에 가면 외로움이 사라질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노년은 끝없는 소비로 채워지다가 결국 공허함만 남습니다. 돈을 쓰지 않고도 충분히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동네 공원을 산책하는 것,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차 한 잔을 마시는 것, 햇볕 좋은 날 따뜻한 이불 속에서 낮잠을 자는 것, 이런 것들이 진짜 행복입니다. 행복을 돈으로 살 수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타인과 비교하는 순간 불행이 시작됩니다. 저 사람은 자식이 자주 찾아오는데 나는 왜 이럴까? 저 사람은 해외여행을 다니는데 나는 왜 집에만 있을까? 이런 비교가 쌓이면 노년은 끝없는 우울함 속에서 무너집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나만의 행복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찾아야 합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기 위해 애쓰다 보면 결국 내 인생이 사라지고 맙니다. 감사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작은 것에도 감탄하고 사소한 일에도 감사를 느낄 줄 아는 사람이 가장 행복합니다. 아직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 아침에 눈을 떠서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 하루하루가 달라집니다. 반면 불평불만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일이 생겨도 불행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감사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야말로 행복을 찾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노년은 더 이상 거창한 행복을 찾는 시기가 아닙니다. 소소한 기쁨을 느낄 줄 아는 순간 노후의 삶은 가벼워지고 즐거워집니다. 비싼 차, 큰 집, 높은 지위가 아니라 오늘 한 끼의 밥을 맛있게 먹고 따뜻한 햇살을 즐기며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행복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내 주변에서 찾을 수 있는 작은 순간들이 쌓여 진짜 행복이 됩니다. 더 이상 헛된 기대, 불필요한 후회, 무의미한 집착 속에서 허우적거릴 필요 없습니다. 노년에는 홀가분한 삶이 답입니다. 혼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불안이 사라지고 자유가 찾아옵니다. 필요 없는 물건을 버리고 작은 행복을 즐기고 돈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쓰는 것. 그것이 진짜 현명한 노후 준비입니다. 남이 아닌 나를 위한 삶을 살 때 후회 없이 웃으며 떠날 수 있습니다. 인생은 길지도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깔끔하게 정리하고 가볍게 살다가 당당하게 떠나는 것. 그것이 최고의 노년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이 들어 혼자 살면 외롭지 않겠어? 자식들이 있는데도 혼자 지낸다고? 서운해하지 않을까? 아프면 어쩌려고 그래? 혼자 있으면 위험하잖아. 많은 사람들이 노년에 혼자 사는 것에 대해 걱정부터 합니다. 하지만 잘 준비만 한다면 혼자 사는 것이 오히려 최고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집니다. 이제부터 노년에 반드시 준비해야 할 5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혼자 살아도 최고로 멋지게 살 준비가 되셨나요?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노년에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것은 평생 친구 1명 이상 만들기입니다. 노년에 가장 두려운 것은 고독이 아니라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혼자 사는 것이 자유롭고 편할 수도 있지만 정말 힘든 순간이 닥쳤을 때 연락할 사람이 단 1명도 없다면 그 순간의 외로움은 상상 이상입니다. 가족은 바쁘고 자식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언제든지 연락하세요라고 말하지만 정작 급할 때는 받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나를 진심으로 걱정해줄 평생 친구 1명이 있다면
그 존재만으로도 인생이 든든해집니다. 젊을 때는 수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직장 동료, 동네 사람들, 학교 친구들까지 끊임없이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노년이 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직장에서 은퇴하고 자식들도 독립하고 배우자마저 곁을 떠나면 어느 순간 주변이 조용해집니다. 이때 인간관계를 정리하면서도 반드시 남겨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내 인생을 함께 걸어갈 평생 친구입니다. 평생 친구는 많을 필요가 없습니다. 단 한 명이라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식 없는 관계입니다. 남의 눈치를 보거나 허울 좋은 인맥을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 내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고 힘들 때 서로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친구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삶은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친구가 없는 사람은 외로움과 허무함 속에서 살아가지만 친구가 있는 사람은 늙어도 웃을 일이 많고 활력이 넘칩니다. 평생 친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노년이 되면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네 모임, 동호회, 복지관 프로그램, 종교단체 등 기회는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심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젊을 때처럼 의리나 체면을 따질 필요 없이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을 찾으면 됩니다. 한 번은 78세 할머니가 친구와 함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깔깔 웃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나이를 잊은 듯한 모습이 너무나 행복해 보였습니다. 알고 보니 두 분은 60대의 문화센터에서 만나 친구가 되었다고 합니다. 나이 들어서 친구 사귀는 게 쉽지 않을 줄 알았는데 좋아하는 걸 함께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친해졌어요. 평생 친구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억지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편안하게 공유하는 순간 속에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입니다. 노년을 혼자 살아도 평생 친구 한 명만 있다면 절대 외롭지 않습니다. 함께 여행을 떠나고 취미를 공유하고 가끔 만나 차 한잔하며 살아가는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건강한 노년은 돈이나 환경이 아니라 마음을 나눌 사람이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혼자 살아도 행복할 수 있는 비결, 그것은 바로 평생 친구 한 명을 곁에 두는 것입니다. 박할머니는 남편과 사별한 후 혼자 지내는 것이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자식들은 각자 바쁘고 집에 있으면 TV만 보며 무료한 시간을 보내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문화센터에서 서예 강좌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무작정 등록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그곳에서 평생 친구가 될 이순자 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둘은 수업이 끝난 후 함께 점심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공통점도 많고 서로의 고민을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어 금세 친해졌습니다. 이후로는 함께 산책도 하고 여행도 다니며 삶의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나이 들어서 친구 사귀는 게 어려울 줄 알았는데 오히려 지금이 제일 행복해요. 박 씨는 이제 외로움이 두렵지 않습니다. 나이를 먹어도 진심을 나눌 친구 한 명만 있다면 혼자 살아도 절대 외롭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노년에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것은 경제적 독립을 위한 노후 자금 마련입니다. 노년의 가장 처절한 현실은 돈 앞에서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젊을 때는 어떻게든 벌어 생활했지만 노년에는 벌 수 있는 능력이 줄어듭니다. 그런데도 돈은 끊임없이 필요합니다. 생활비, 병원비, 공과금, 경조사비까지 돈이 새어나가는 곳은 끝도 없습니다. 가장 비참한 것은 자식들에게 손을 벌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아빠, 엄마 걱정 마세요. 라고 말하던 자식들도 정작 부모가 돈을 요청하면 한숨을 쉽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의 서러움과 자괴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노년에는 경제적 독립이 필수입니다. 노후 자금이 없으면 선택권이 사라집니다.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없고 먹고 싶은 것을 마음껏 먹을 수도 없습니다. 병원비가 부담돼 아파도 참고 사고 싶은 옷 한 벌 또 눈치 보며 사야 합니다. 돈이 없으면 인간관계에서도 약자가 됩니다. 돈이 없으면 도움을 받아야 하고 도움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눈치를 보게 됩니다. 결국 내 인생인데도 주도권을 잃고 휘둘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노년에 혼자 살면서도 당당하게 살고 싶다면 반드시 노후 자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노후 자금은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절대 만들 수 없습니다. 뭐라도 하면서 벌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나이가 들면 일자리를 구하기도 어렵고 일할 체력도 점점 떨어집니다. 더구나 고정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돈이 필요한 상황이 생기면 결국 자식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젊을 때부터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모으고 은퇴 후에도 지속적인 수입이 들어올 수 있도록 계획해야 합니다. 노후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연금입니다.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연금이 부족하다면 월세 수입이나 투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작은 가게를 운영하거나 노후에도 할 수 있는 취미를 직업으로 연결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절대 자식들이 나를 먹여 살리겠지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식들은 부모를 사랑하지만 자신들의 삶도 바쁩니다. 부모의 노후까지 책임질 여력이 있는 자식은 극소수입니다. 결국 자신의 노후는 스스로 책임져야 합니다. 노후 자금이 충분하면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돈이 있으면 가고 싶은 곳에 가고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우며 원하는 방식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건강이 나빠졌을 때도 병원을 마음 편히 갈 수 있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생활할 수 있습니다. 노년의 가장 큰 자유는 돈에서 옵니다. 돈이 있으면 선택지가 생기고 선택지가 있으면 삶이 편안해집니다. 노후를 불안하지 않게 살고 싶다면 지금 당장 경제적 독립을 준비해야 합니다. 작은 돈이라도 모으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며 은퇴 후에도 지속적인 수입이 들어올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노년에 돈이 없으면 삶이 초라해지지만 돈이 있으면 혼자 살아도 절대 외롭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결국 노후의 행복은 돈이 결정합니다. 경제적 독립만 이뤄낸다면 혼자 살아도 최고로 멋진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성우 씨는 젊을 때 자식들이 나중에 나를 책임져 주겠지라는 생각으로 돈을 제대로 모으지 않았습니다. 은퇴 후에도 자식들을 위해 헌신했지만 정작 본인의 통장은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자식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모두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피했습니다. 결국 남은 선택지는 적은 연금으로 근근히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 씨는 지인을 통해 경비 일자리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힘들었지만 꾸준히 일하며 다시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생활비 걱정이 줄어들자 마음도 편안해졌고 자식들에게도 당당해졌습니다. 돈이 없을 때는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졌어요. 이제는 제 힘으로 살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이 씨는 늦게나마 경제적 독립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노후에도 당당하게 살려면 결국 내 돈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노년에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것은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여가 생활 만들기입니다. 노년에 가장 위험한 것은 무료함입니다. 바쁜 젊은 시절에는 시간이 없어 하고 싶은 것도 못했지만 은퇴 후에는 시간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막상 시간이 생기면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우울해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할 일이 없으면 TV만 보거나 멍하니 시간을 보내게 되고 그러다 보면 몸도 굳고 정신도 무뎌집니다. 결국 삶의 의욕을 잃고 우울감에 빠지게 됩니다. 이를 피하려면 반드시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여가 생활을 만들어야 합니다. 여가 생활이 없는 노년은 하루하루가 지루한 고통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으니 침대에서 늦게까지 뒹굴고 겨우 일어나 밥을 먹고 TV 앞에 앉습니다. 채널을 돌려봐도 재미있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밖에 나가자니 마땅한 목적지도 없습니다. 결국 다시 누워 시간을 보내고 그러다 보면 몸도 점점 무거워집니다. 이런 생활이 반복되면 어느 순간 거울 속에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내가 이렇게 살려고 평생 일했나? 라는 생각이 들 때쯤이면 이미 우울감이 깊어진 상태입니다. 혼자서도 즐길 수 있는 취미가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어떤 재미있는 일을 할까? 라는 기대감이 생깁니다. 정해진 시간에 산책을 나가고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차 한 잔의 여유를 즐깁니다. 독서를 하거나 그림을 그리고 운동을 하면서 하루를 알차게 보냅니다. 주말이면 직접 만든 음식을 먹으며 영화를 보고 가끔은 혼자 여행도 떠납니다. 이렇게 살면 누구와 함께하지 않아도 삶이 충분히 풍요롭습니다. 여가 생활은 반드시 혼자서도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누군가와 함께해야만 즐길 수 있는 취미는 언젠가 한계가 옵니다. 함께하던 사람이 바빠지거나 관계가 소원해지면 그 취미도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하지만 혼자 할 수 있는 취미는 언제 어디서든 지속할 수 있습니다. 책 읽기, 글쓰기, 그림 그리기, 요리하기, 악기 연주, 가벼운 운동, 텃밭 가꾸기, 여행 다니기 등은 나이와 상관없이 즐길 수 있는 취미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없으면 못한다가 아니라 나 혼자서도 충분히 즐겁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한 번은 75세의 한 할머니가 직접 만든 그림을 SNS에 올리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손주들에게 배운 스마트폰 사용법을 활용해 매일 자신의 그림을 기록하고 그 과정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동안은 시간 가는 줄도 몰라요. 혼자 있어도 전혀 외롭지 않아요. 이렇게 자신만의 여가 생활을 찾은 사람은 혼자 살아도 우울할 틈이 없습니다. 노년에는 누구나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극명하게 달라집니다. 여가 생활이 없으면 외롭고 무료한 삶이 되지만 혼자서 즐길 수 있는 취미가 있으면 하루하루가 즐겁습니다. 노년에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혼자서도 충분히 재미있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여가 생활을 만들어야 합니다. 혼자 살아도 절대 심심하지 않은 삶,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노후입니다. 김순자 씨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하루 종일 TV만 보며 무료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친구들은 손주 돌보느라 바빴고 자식들은 주말에도 연락 한 통 없이 바쁜 생활을 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삶의 의미를 잃어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복지관에서 요리교실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용기를 내어 참여해 보았습니다. 다양한 음식을 만들다 보니 어느새 요리에 푹 빠졌습니다. 집에서도 새로운 요리를 연습하며 시간을 보내고 만든 음식을 사진으로 찍어 SNS에 올리는 재미도 생겼습니다. 혼자 있으면 심심할 줄 알았는데 이제는 하루가 모자라요. 김 씨는 요리를 하면서 새로운 친구도 사귀었고 무엇보다 혼자만의 시간도 즐길 줄 알게 되었습니다. 취미 하나가 삶을 바꾸듯 혼자서도 즐길 수 있는 여가 생활이 있다면 노년의 외로움도 두렵지 않습니다. 네 번째, 노년에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것은 가족과의 거리 조절법 익히기입니다. 노년의 가장 서러운 순간은 가족에게 서운함을 느낄 때입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았지만 정작 노후에는 뒷전으로 밀려나는 기분이 들 때가 많습니다. 자식들이 찾아오지 않거나 손주들이 연락 한 통 없이 지낼 때 속상한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기대가 크면 실망도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후를 편안하게 살고 싶다면 반드시 가족과의 거리 조절법을 익혀야 합니다.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바치고도 외로움을 느끼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엄마, 아빠는 언제든지 우리 집에 오셔도 돼요. 라고 말했던 자식들도 막상 자주 가면 부담스러워합니다. 명절이면 손주들 얼굴 볼 생각에 들뜬 마음으로 갔는데 자식들은 피곤한 얼굴로 좀 쉬었다 가세요. 라며 무심하게 대할 때가 있습니다. 손주들에게 용돈을 주면 좋아하지만 그뿐입니다. 예전처럼 할머니, 할아버지 무릎에 앉아 애교를 부리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런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서운함만 쌓이고 관계도 어색해집니다. 노후에 행복하려면 가족과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이 필수입니다. 가까우면서도 부담스럽지 않은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자식들에게 기대지 않겠다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스스로 행복한 삶을 만들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의 중심은 나라는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찾아오면 반갑게 맞이하고 오지 않는다고 원망하지 않는 것이 건강한 거리 조절입니다. 경제적으로도 독립해야 가족 관계가 편해집니다. 자식들에게 용돈을 받을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작은 선물을 해줄 수 있을 정도의 여유를 가지면 관계가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돈 문제로 얽히면 감정이 상하기 쉽습니다. 엄마, 이번 달엔 좀 힘들어서요. 라는 말을 듣고 서운해지는 것보다 처음부터 기대하지 않는 것이 마음이 편합니다. 감정적으로도 독립해야 합니다. 자식들이 바쁘다는 이유로 연락이 뜸해져도 서운해하지 않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대신 나만의 즐거움을 찾아야 합니다.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취미 생활을 하며 나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손주들에게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할머니 집에 안 오면 삐질 거야 라는 말 대신 우리 각자 잘 지내자 라는 긍정적인 태도가 필요합니다. 거리를 조절하면 오히려 관계가 더 좋아집니다. 부담이 없는 관계에서는 오히려 자주 연락하게 되고 자식들도 부모를 편하게 대하게 됩니다.
서운한 감정을 쌓아두면 결국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멀어지게 됩니다. 가족을 사랑하지만 집착하지 않는 것. 이것이 노후를 행복하게 사는 지혜입니다. 가족은 평생을 함께하는 소중한 존재이지만 그렇다고 내 삶을 희생할 필요는 없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 각자의 삶을 존중할 때 진정한 의미의 가족애가 유지됩니다. 노후에 외롭지 않고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자식들에게 기대는 대신 스스로 행복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가족과의 거리 조절법을 익히는 순간 노년의 삶이 훨씬 가벼워지고 편안해집니다. 이정자 씨는 처음에는 자식들과 가깝게 지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결혼한 후에도 주말마다 찾아가 집안일을 돕고 손주를 봐주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어머니, 저희도 가끔은 가족끼리만 시간 보내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서운한 마음에 연락을 줄였더니 오히려 아들이 먼저 전화해 안부를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너무 가까이 있으면 부담이 되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 오히려 관계가 더 편안해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후로는 손주가 보고 싶어도 무작정 찾아가지 않고 자식들이 먼저 연락할 때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남는 시간에는 복지관에서 노래교실을 다니며 새로운 친구도 사귀었습니다. 적당히 거리를 두니 이제야 진짜 가족 같아요. 이 씨는 지금이야말로 가장 편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5번째 노년에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것은 응급 상황 대비 비상연락망 구축입니다. 노년의 가장 무서운 순간은 갑작스러운 응급 상황입니다. 건강은 언제든 급격히 나빠질 수 있고 예상치 못한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에게 이런 순간은 더 치명적입니다. 쓰러져도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면 그대로 방치될 위험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던 계단이 위험이 될 수 있고 간단한 감기도 큰 병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년의 비상연락망 구축은 생존과 직결된 필수 준비사항입니다. 응급 상황이 닥쳤을 때 가장 무서운 것은 내가 지금 누구에게 연락해야 하지? 라는 순간입니다. 가족이 가까이 살면 다행이지만 멀리 있거나 바쁘다면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 항상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을 정해 두어야 합니다. 자녀, 친척, 가까운 친구뿐만 아니라 동네 이웃, 복지관, 병원, 119와 같은 응급서비스 번호도 손에 익혀야 합니다. 비상연락망은 단순한 전화번호 리스트가 아닙니다. 실제로 위급한 순간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체계가 있어야 합니다. 휴대전화에는 긴급 연락처를 저장하고 집안에는 잘 보이는 곳에 연락처를 적어 두어야 합니다. 혼자 사는 노인들에게 필수적인 응급 호출 버튼이나 스마트워치 같은 긴급 구조 시스템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응급 상황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갑자기 혈압이 오르거나 어지러워서 움직일 수 없는 순간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이 악화됩니다. 이런 사례는 실제로 많습니다. 쓰러진 후 몇 시간 동안 구조되지 못해 생명이 위험해지는 경우도 있고 단순한 골절이 치료가 늦어져 심각한 문제로 발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노년에 중요한 것은 나는 혼자 살아도 안전하다. 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선 주변 사람들과 신뢰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웃과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고 가끔 안부를 물으며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너무 의존할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응급 상황에서는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응급 연락망을 구축하는 것은 스스로를 위한 보험과 같습니다.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준비된 사람만이 응급 상황에서도 빠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에 비상연락처를 등록하고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집안의 위험 요소를 점검하고 평소 건강을 관리하며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을 익혀 두어야 합니다. 노년의 가장 큰 두려움은 예측할 수 없는 사고입니다. 하지만 대비만 철저히 한다면 혼자 살아도 두렵지 않습니다. 응급 상황 대비 비상연락망을 구축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노후를 안전하고 행복하게 지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혼자 살아도 최고의 삶을 살고 싶다면 지금 당장 대비해야 합니다. 박 할아버지는 혼자 사는 것이 자유롭고 편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새벽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손을 뻗어 휴대전화를 찾으려 했지만 이미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침대 옆에 비상 연락망 리스트가 붙어 있었고 가까운 이웃인 김 씨에게 구조 요청 버튼을 눌러 연락할 수 있었습니다. 김 씨는 즉시 119에 신고했고 박 씨는 빠르게 병원으로 옮겨져 위기를 넘겼습니다. 이후 박 씨는 응급 상황 대비의 중요성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집안 곳곳에 비상 연락처를 배치하고 스마트워치의 긴급 호출 기능도 설정했습니다. 그때 연락망이 없었으면 어쩔 뻔했는지 생각만 해도 아찔해요. 박 씨는 지금도 이웃과의 연락을 유지하며 안전한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혼자 살아도 대비만 철저하면 위기의 순간에도 무사할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